제가 변호사가 2013년에 됐거든요. 이때에는요, 변호사 취업 자리가 없다고 난리였어요.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장롱면허 된다. 변호사가 공무원 구급시험을 봤다고 하니까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취업이 안 돼서 구급시험을 본 게 아니냐. 왜 이렇게 송무변호사, 소송을 주로 하는 변호사를 구하기 힘들까? 가장 중요한 건요. 안녕하세요. 최선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수가요, 올해로 3만 명이 넘었습니다. 변호사 수가 너무 많이 늘고 있어서 변호사 합격자 수를 줄여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매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 등 로펌에서는 송무 변호사 구하는 게 힘들다고 난리예요. 왜 이렇게 변호사 수가 많은데 고용 변호사, 어서 변호사를 구하기가 힘든지 변호사 10년, 개업 6년차 실무에 있는 변호사의 관점으로 그리고 경험을 근거로 말해볼까 해요. 최근 2, 3년 사이에 저희 법인을 비롯해서 지인인 변호사님들과 고용 변호사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 고용해도 금방 그만둬서 다시 구해야 된다. 이렇게 고용 변호사님들로 인해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직하시는 분들이 다른 로펌으로 가는 경우보다 기업 사내 변호사나 공공기관 변호사로 이직하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요즘 1년에서 3년차 고용 변호사님들의 연봉을 들어보니까 제가 변호사 1년에서 3년차일 때에 비해서 많이 오르기도 했더라고요. 복지 조건도 많이 좋아졌어요. 보통 기업에서 주는 연봉의 1.5배, 적어도 1.3배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2013년에 됐거든요. 이때에는요, 변호사 취업 자리가 없다고 난리였어요.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장롱면허 된다. 변호사가 공무원 구급시험을 봤다고 하니까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취업이 안 돼서 구급시험을 본 게 아니냐. 이런 기사가 났다가 나중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아니라 사실 출신 변호사라고 정정기사가 나오는 에피소드도 있었을 정도예요. 왜 이렇게 송무 변호사, 소송을 주로 하는 변호사를 구하기 힘들까? 가장 중요한 건요, 업무 강도, 워라밸이에요. 고용 송무 변호사 같은 경우는요, 적어도 40개 정도의 사건을 들고 있거든요. 바쁜 곳은 그 이상 들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낮에 재판을 참석하기도 하고 형사조사에도 참관하고 이러다 보면 하루가 다 가서 소장, 준비서면 등을 쓸 시간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당연히 야근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재판이 다 내가 다니는 로펌 근처 법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으로 재판을 다녀요. 이럴 때에는 출근 시간이 새벽이고 퇴근은 몇 시일지 예상도 못해요. 저도 아침 해가 뜨는 걸 보고 퇴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변호사 송무 업무는요, 경력 변호사에게 도제식으로 배우는 형태인데 요즘 보면 이런 도제식 교육이 잘 되지 않고 있어서 맨땅에 헤딩하고 있는 변호사님들도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기업들도 변호사 증가에 따라 변호사들도 많이 고용하고 있거든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로서 특별한 권리의식도 없는 편이어서 기업에 적응도 잘하고 기업들도 준법 정신이 중요해지는 시대라 많이 고용을 하세요. 연간 배출 변호사 수의 한 25% 정도는 기업에 취업을 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변호사계 스타벅스라고 불리우는 대형 로펌들, 전국에 수많은 지점을 두고 있는 로펌들이 많은 변호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조건으로 송무 변호사를 끌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계도 빈익빈 부익부인 거죠. 사실 변호사의 실력은 개개인의 역량이 중요해서 로펌의 이름이 모든 레벨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몇억, 몇십억씩 주는 선임료를 받는 곳은 그 가치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송무 변호사는 언젠가 경력이 누적이 되면 개업을 해서 영업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인 것 같아요. 따로 내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인의 임원격인 그 파트너 변호사는요, 개업 변호사와 비슷해요. 법인의 비용을 다른 변호사님들과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법무법인 창가방패의 창립 멤버이자 임원인 파트너 변호사예요. 급여 책정이 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회사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없으면 회사에 돈을 넣어야 되는 거죠. 상여나 급여를 많이 받고 싶으면 그만큼 매출도 높아야 돼요. 최소한 법인의 파트너 자리를 유지하려면 내 급여의 몇 배는 매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매출을 꾸준히 만들고 영업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야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알아서 의뢰인들이 왔고, 의뢰인들은 변호사 얼굴 보기도 힘들고 사무장이 다 관리하고 이런 데가 있긴 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온라인 광고도 계속 해야 되고 유튜브도 계속 찍어야 되고 나라는 변호사를 알려야 하니까 계속 오프라인 모임에도 나가야 되고 기존 고객 관리도 잘해야 되고 변호사로서 송무 업무 외에도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 이런 영업에 자신이 없으면 내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나이일 때 이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 대학 동기들을 보면요,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임원으로 벌써 승진하신 경우도 있고, 더 이상 승진이나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변호사님들은 다시 개업을 하시거나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수가 늘어나는데 로펌들, 특히 지방 로펌들, 서울 말고 다 지방이거든요. 이런 지방 로펌들에서 변호사의 부인난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 뇌피셜을 들어보셨고요. 제가 다음 영상으로는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업변을 표기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개업변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람, 댓글 부탁드릴게요.